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고 정상회담 그리고 의회 연설까지 마치고 이제 뭐 하버드에서 연설 이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징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 정상이 방문하면 뭐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렇게 정상회담 연회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좀 만찬장이요? 예, 만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연회에서. 뭐 아무래도 그만큼 친밀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노래 제목이 아메리칸 파이였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이게 돈 맥클린의 노래인데. 네. 8분 54초가 가더라고요. 오. 러닝 타임이.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방송에서 전곡을 틀은 적이 없는 그렇습니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의미가 뭐냐를 놓고 여전히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논의 중이에요. 네. 그 정도 곡인데 그런 걸 불렀다는 것은 아마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랐을 뭐 그런 장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참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국빈 방문이 기본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논의를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예. 서로의 어떤 그 우정, 예.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장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전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뭐 그런 인상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저도 그 노래도 그렇고 네. 영어가 아주 유창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발음이 영어 발음이 아주 유창하고 억양도 그렇고 아주 자연스럽고 되게 의회 연설. 예, 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영어 연설이 가끔 보면은 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네. 사람이 이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에 비해서는 아주 영어가 유창하게 느껴져서 네. 아마 아마 그런 것들도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하원 미 의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연설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또 언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의회가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빈 방문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네. 대한 이제 좋은 얘기가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국빈 방문이긴 한데 이제 NCG라는 거 예. 그거 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부터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빈 방문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한 장면들은 여러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실리를 챙겨야 되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게 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핵협의그룹 NCG라는 걸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어떻게 부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 이제 영어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영어 뉴스로 된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한 가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핵 공격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미국이 본인의 어떤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은 좀 추상적이었잖아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기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예. 그게 이제 NCD 창설이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핵무기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는 미국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예. 그걸 놓고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핵 공유나 다름없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나토에 있는 NPG라고 예.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 단계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구산 제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경우만 있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첫 번째 단계로 나가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컨설티브 아니겠습니까? 예. 협의를 한다는 거니까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뭐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NCG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게 이번에
채택된 워싱턴 선언이고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거다라고 했는데 현지에 있는 미 백악관 NSC 고위 당국자는 우리 특파원들과 좀 기자 간담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그걸 명확히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핵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핵을 같이 소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은 미국이 소유권자인데 네. 우리가 소유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공유 자체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공유라는 걸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확장 억제 협의체를 운영해 왔어요. 한미가. 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핵 전력에 대한 그리고 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죠. 이번에 어쨌든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거, 예. 뉴클레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거, 예.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하고 기획에 있어서 그게 어느 단계까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요. 예. 기존의 확장 억제 협의체보다는 분명히 일부 진전한 것만 분명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예. 적어도 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 이건 좀 정보 의미가 공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보 공유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근데 사실상이라는 그 단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예. 굳이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뭐 지금 나토의 NPP하고 좀 다른 거죠. 예. NPG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토도 완전히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같이 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에 핵을 갖다 놓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예. 이제 전략 핵무기가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건 확실하게 했어요.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절대 한반도에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핵 전략 잠수함들을 이제 자주 전개시키겠다. 핵 자산들을 말이죠. 예. 전략 자산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에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자꾸 공유한다고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공유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말씀을 일부 해주시긴 했는데 나토식 공유라는 말을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버금가는 걸 좀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포장을 또 가대하게 하다 보니 이런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딱 그런 얘기인데 김태효 차장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다가 뭐라 했냐면 국민께서 사실상 나토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 예. 그러니까 핵 공유는 아니란 얘기인데, 예. 그죠? 그것처럼 느끼게 될 것.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걸 만약에 이제 영어로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예. 한미 간에도 그렇고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데 예. 미국 당국자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핵 공유는 아니다. 그건 김태효 차장도 맞아요, 그 말은. 그런데 사실상 핵 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 그래서 그걸 우리 국민들이 나토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나라에 갖다 놓은 것처럼 버금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그걸 희망상을 얘기한 건데 예.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또 나토식 핵 공유도 우리가 그 표현을 우리말로 핵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유가 아닌 거죠.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죠? 소유는 분명히 미국 건데 네. 미국이 그 자신들의 핵무기를 나토 여러 국가에 갖다 놓고 그 핵무기를 운용하는 것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네. 있는 것을 핵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핵 공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미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든가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를 얘기하면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마침 핵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성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 뭔가 좀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과도하게 핵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아까 김태효 차장 얘기했습니다만 예. 나토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되게 난해해요. 예. 느끼고 안 느끼는 거는 국민의 인식의 문제인데 네. 공유하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는 핵 전술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주둔을 하는 거라고요. 그 미국은 지금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번에 선을 걷거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핵 우상과는 분명히 일부 진전됐고 네.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나 메커니즘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돼요. 야당이 뭐 그것까지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까지 부인하고
부정평가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예. 화학에 자꾸 미국과 우리가 핵을 같이 운영한다. 공유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공유는 사실 그거 더 큰 거죠. 공유. 그러니까 공유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네.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나토도 쉐어링 아닙니까? 예.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핵을 이제 미국 건데 갖다 놓고 그걸 같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과도하게 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의 성과를 홍보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퇴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예. 핵을 공유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 핵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일단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다음 경제 분야는 좀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정상회담 그 공동 성명을 보면 뭐 그 미국 이 미국 측이 우리 기업들의 우려, 특히 이제 뭐 IRA라든지 예.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였죠.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려가 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앞으로 그 우려를 감축시켜서 축소하기 위해서 예.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못 박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IRA나 이제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만 무슨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미국 기업 외에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차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트럼프 때부터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가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대신 우리가 저 윤석열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조지아에도 공장을 짓고 뭐 어디 짓고 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공장을 짓지 않는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을 해줘야죠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다른 나라들 몇 조씩 들여서 몇 천억씩 들여서 공장에 짓는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는 짓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요구한다고 미국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예. 또 요구를 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공동성명에 얘기했으니까 예. 그 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필요한 로비도 해야 되고 예. 필요한 압력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뭐 미국에 투자했는데 뭐 그런 보조금 받으려면 기밀까지 다 공개하라고 그럼 우리 안 해. 이런 정도로 결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안보와 경제. 예. 안보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눴고 예. 경제 문제 핵심이 지금 반도체법하고 IRA예요. 인플레 예. 감축법인데 이 부분도 얘기를 좀 애매하게 했어요. 한국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구제 방안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네. 또 바이든의 얘기는 두 법이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죠 현재로서는. 우리는 네. 불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59억 달러인가 8조 원이죠 우리나라 예. 돈으로. 그 투자 유치를 받았던 이것도 MOU예요. 그중에 3억은 또 넷플릭스고 네. 넷플릭스는 콘텐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제에 있어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또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고 네.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겠지요. 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그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어떤 설명을 미리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단 뭐 중국과 어떤 충돌을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따로 설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해야죠.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런 대만 관련 문구는 예. 미국이 다 요구하는 그냥 미국의 용어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그 외신 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다 원한다 우리는. 그다음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예. 이거예요. 그 국제사회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모범답안이고 늘 중국과 대만 관계 또는 뭐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늘 얘기할 때 중국이 가장 껄끄러이 생각하는 게 바로 대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언급하려면 그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예.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세계 이거 국지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뭐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게 모범 답안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중국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깜빡했다든가 네.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한다는 걸 이걸 빼먹었다면 요래 설명해야죠. 중국의 불만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해달라고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포함해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충돌을 조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설명을 했다는 건 일단 조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 공개된 상황만 보면 우리 정부는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거, 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데 전략적인 모호성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데 너무 지금 우리 정부가 전략적인 모호성을 너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너무 선명하게 미국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 역량도 그렇고 특히 북한의 핵 문제, 핵 위협에 대해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을 발휘해 줄 때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상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친화적인 그러한 조언을 북한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이쪽에 한미일 동맹과 한미일 동맹과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 이른바 우리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구도에서 너무 우리가 주요 행위자를 갖고 부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 우리가 미국에 경도되는 건 불가피해요. 사실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한국이 미국 쪽에 경도됐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약간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인데 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의 맥락을 굳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나오는 것과 로이터 통신 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자꾸 중국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중국에다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건 중국의 어떤 중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나름 수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예. 미국도. 근데 우리가 왜 수위 조절을 안 하냐고요. 그거는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상당한 조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전체적인 외교의 균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 일정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갔고 뭐 질 바이든 여사와 일정도 소화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정책위 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무슨 법을 만들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사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뭐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예. 뭐 내 1조 뭐 4조에만 머물러야 한다. 4조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뭐 처벌한다. 이렇게 예. 하나요? 그걸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얘기 같고. 예. 아마도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편승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가요. 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그러면 뭐 김정수가 어땠냐 이렇게 늘 나오거든요. 네.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뭔가 정치를 하려면 국가와 국민과 국익 이런 게 늘 얘기가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약간 네. 좀 과대망상, 그러니까 늘 국가를 생각하고 예. 뭐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이 아닐지라도. 근데 저런 것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과 국익 차원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바람직하다고 할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마도 이번에 그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뭐 보고했다라는 표현이 좀 보고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긁어부스럼 같아요. 어떤 역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 진짜 공식적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네. 이런 저기 넷플릭스 어떤 직급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런 좀 원활하게 했다. 뭐 그건 참 좋죠. 그러나 그걸 대통령실이 왜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나요?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인 거죠. 네. 공식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냥 그 내부적으로 김 여사도 참 역할을 하셨다. 예.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말아야지 국민들에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했다. 뭘 보고했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대통령실의 어떤 홍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뭐 그냥
당직에 없는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책위 의장 네.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법을 발의한다는 건 일단 적절치 않게 느껴져요.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공식 기구가 아닌데 예. 공식 기구가 아니지만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죠. 미국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부인도 그래 왔고 단지 그 이제 행동이나 어떤 그 대통령을 돕는 이른바 내조가 과도하게 비칠 때 그리고 국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비치는 걸 우리는 경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제 뭐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건 관행과 인식으로 고쳐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네. 배우자에 관련된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제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반대로 대통령실도 너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게 공식적인 어떤 무슨 여론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 정권 때 김정수 여사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걸 좀 의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걸 의식했다면 이번에 보고란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보고란 단어를 쓰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당연히 비판하겠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대통령실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이끌어갈 신임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선출이 됐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됐던 의원이죠.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거든요. 이건 어떤 그 당내 불안감, 절실함 뭐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박광원 하고 홍익표 의원이 좀 홍익표 의원이 경합할 거라는 전망이 예, 있었습니다. 유력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박광원 의원이 좀 더 연망하다 하는 얘기가 멀리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도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가장 결과를 맞추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라면서요. 예, 결국 의원들 그렇습니다. 속마음을 일일이 예. 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야말로 비명계로 분류가 되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좀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네. 이재명 대표 보호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그 일반적인 민주당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렇지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상당히 좀 과거에 이른바 친명계 일색이던 지도부와는 조금씩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그런 점에서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멀게는 1년도 안 남았죠. 1년 뒤에 총선이 있고 가깝게는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당내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가야 될 텐데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성만 의원이 사실 취재직 기자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의원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뭐 의원총회 본회의가 있고 나서 아마 이 이성만 의원을 만났나 봐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탈당한 이후에 좀 추가 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지역민의 신분이기도 하고 또 당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더 긍정적인 방안이 어떤지 고민을 해봐야죠. 그 내용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제 이거를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법정에서 이걸 다퉈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국면 전향 탄압이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게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몇 편지, 기본 경비인지. 이게 어떤 성격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밝혀진 문제인데 제가 저 인터뷰 마지막 부분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건 그러면 일단 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오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돈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원에게 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매표인지 이 말만 따져보면 매표인지 매표라는 건 이제 표를 매수하는 거고 기본 경비인지 기본 경비는 이제 이게 매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 대표 경선이니까 네. 그러한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다. 예. 뭐 그런 의미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기본 경비로 밝혀진다면 이건 매표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어쨌든 돈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련되고 조성돼 가지고 네. 돈이 이제 그 의원들에게 건네진 거는 시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계속 돈이 전혀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녹취가 이미 나왔으니까. 일단 프레임 자체를 이게 부정한 돈이 아니라 예. 표를 매수한 매표 행위가 아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들 기존의 선거 때도 있어 왔던 그런 관행이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예. 발언만 볼 때는 말이죠. 일단 네. 탈당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탈당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기 지금 탈당.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저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수사에 뭐 의도가 있다. 뭐 수사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이라는 걸 무슨 뭐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예. 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는데 네. 검찰이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국면 전환용 뭐 수사다. 그리고 돈을 준 건 맞는데 그것이 뭐 그야말로 뭐 매패 행위가 아니고 기본 경비를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분명히 그분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저걸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정당법에 보면 네.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그러니까 뭐 매표를 것이 기본 경비든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3년 이하로 예. 처벌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들이 사실은 기자들 앞에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은 저는 약간 좀 뭔가 인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정치 탄압이라도 돈을 뿌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지. 예. 검찰 수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뭐 문제일 수 있겠죠. 뭐 국면 전환용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 이게 최고위에서 갑자기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민형배 의원도 여러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를테면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가 예. 빨간 신호에 걸렸어요. 불 끌어가려면 이 신호를 수신호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뭐 교통사고 당하려고 했는데 빨간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오물을 뒤집어 썼다면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은.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법안에 이상민 의원님도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일한 당론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탈당을 해서 제가 되게 좀 외롭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힘들게 지내는 정치 후배에게 애쓴다. 네가 이 짐을 짊어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본적인 A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고. 네, 이 복당을 놓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소방차의 출동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과 검수완박 결과는 인정을 하면서 그것도 뭐 5대4였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그러나 절차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절차 다시 말하면 탈당해서 네. 안건조정심의위원회 의석 때문에 탈당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복당을 한 건데 그걸 이거 소방차에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네. 돈봉투 의혹 사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또 복당을 하냐고요. 하다못해 좀 시간이 지나서 하든지 물론 탈당한다부터 시간이 꽤 지났어요. 검수완박 그 이후에는 1년 정도 네, 예. 지나서 할 수 있다는 민영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현재의 형국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다음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야, 민주당은 정말 염치가 없구나. 돈봉투 사건 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받고 위기에 처했는데 또 복당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절차를 뻔히 어기면서 했다고 헌재가 판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게 정당한 활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소방차 예를 들면서. 예. 이런 식의 논법이 일상적으로 볼 때 보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민영배 의원은 억울하겠죠. 자기는 사실은 당을 위해서 탈당했으면 좀 복당을 시켜야 되는 건데 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이상민 의원은 나름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영배 의원의 저런 비유는 전 적절치 않게 느껴져요. 예. 뭐 한 1분 정도 짧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저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 이것 때문에 한번 그 헌재 결정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 헌재 결정에서 분명히 5대4로 이 문제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네.
그랬으면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본인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장 탈당이라는 걸 자인했잖아요. 예. 그것이 지도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민영배 의원 탈당을 지도부 협의해서 시킨 것을 자기가 풀고 가야겠다는 그런 거죠.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뭐 그런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 노동일 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